전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불전함을 털어온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사찰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악용한 것인데 CCTV 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20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전 선거와 달라진 선거 규정은 무엇이며 강화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제 주승용 의원에 이어 고흥 보성의 김승남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도 동조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이 불편하다며 거문도 주민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낸 탄원서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두 번째 제출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전국의 유명 사찰을 돌며 불전함만을 털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사찰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사찰을 돌아다니는 한 남성. 곧이어 매표소 문을 넘어 달아납니다. 지난해 8월부터 5달 동안 사찰 불전함만을 골라 600만 원 상당을 훔쳐온 혐의로 51살 김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전남 순천과 경기도 가평, 경남 밀양 등 전국을 돌며 불전함을 털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사찰만 12곳에 이릅니다. 손님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불전함의 소를 되게 시작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 씨는 불전함에 동전을 넣어 소리를 들은 뒤 안에 현금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자물쇠를 따기 위한 연장을 목에 걸고 다녔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산길을 20시간 넘게 걷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충북의 한 사찰에서 수년간 생활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찰의 그 생리라든지 아니면 스님들이 주무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사찰에서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제20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총선은 선거 규정도 예년과 달라졌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창길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20대 총선의 선거 규정이 지난 19대 총선과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읍면동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에게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출토록 해서 장애인의 선거운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난 제19대 총선 때는 후보자는 개표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개표 현장에서 개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불법 선거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특정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행위 또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거나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입니다. 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비후보 등록이랄지 선거운동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법 지연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부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1일자로 입법 지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 선거구를 기준해서 예비 후보자 제도를 운영키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1월 11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신규 등록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 이후에는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또한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총선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후보자들께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주시고 유권자들께서는 불법에 침묵하지 마시고 불법 선거운동을 발견하면 이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창길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주승용 의원에 이어 고흥 보성지역구의 김승남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에선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당원과 지역민의 뜻에 따라 탈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면 국민의당을 생각하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현역 의원들은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탈당하면서 주의원의 지역구 소속 도시의원들도 동조 탈당할 움직임을 보여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더민주당 소속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어제 주의원의 탈당 결정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더 이상 당에 몸담고 있을 의미가 없어 다음 주 중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또 주철현 여수시장과 여수지역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민심을 들은 뒤 적절한 시기에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할 걸로 보여 총선 전 지역 정가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캣맘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에서도 30대 남성이 화풀이를 위해 옥상에서 수차례 돌을 던졌는데 하마터면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운동복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계단을 오릅니다.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39살 김모 씨가 8층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지기 위해 돌이 든 가방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범행 장소를 특정한 경찰이 이곳에다 CCTV를 설치했는데요. 세 번째 범행에 나선 김 씨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름 15cm에 1kg가량 되는 돌을 옥상에서 길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위로 돌이 떨어지면서 트렁크가 움푹 패여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돌의 크기가 지금直径이 15cm 그리고 무게가 700g에서 약 800g 정도 나갑니다. 이게 사람 신체에 맞았을 때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건 분명하고 머리에 맞았을 경우는 100%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직으로 인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른 김 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차량에 돌을 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직장도 있고 과거에 저 또한 돌에 대한 피해자여서 이번에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에 좀 스트레스를. 경찰 조사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화를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차량 5대를 파손해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아온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시절인 2010년 정치자금 3,500만 원을 받고 이후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이 여객선 불편에 대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지만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며 2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수시 삼산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의 대부분이 거문도의 여객선 추가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여객선 감축에 따른 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에 계속 민원을 접수시킬 계획이라며 청와대에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양파값 그야말로 금값이죠.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올해 양파 작황도 걱정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반찬 재료로 뺄 수 없는 양파를 쓰기가 요즘 무섭습니다. 하고 손님들이 솔직히 양파는 다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현재 양파 가격은 킬로그램에 1,401원, 1,800원대까지 올랐던 이달 초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배가량 비싸고 평년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지난해 생산량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수입 양파 물량은 확대돼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수입량만 1년 전보다 8배 이상 많은 10만 6천 톤에 이르렀습니다. 수입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물량이 만약 4월 이전에 소진이 되면 가격이 괜찮을 걸로 예상하나. 올해도 국내산 양파는 작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겨우내 잦은 비와 높은 기온 속에 양파 이파리가 지나치게 빨리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심각합니다. 날씨가 더 풀릴 경우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노균병이나 무름병, 잿빛 곰팡이병이 번질 우려가 큽니다. 생산자들이 사실상 이게 어려워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습해되기 때문에 그 감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양파 농사 최대 변수는 양파 알맹이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3월과 4월 기상 상황. 악재가 많은 데다 전국적으로 양파밭 면적이 평년보다 13% 감소해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의 토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300배만큼 늘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의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462제곱킬로미터이며 전년에 비해 2.14제곱킬로미터, 축구장 면적의 30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는 공유수면 매립 등 지속적인 토지 개발 사업과 사회 간접시설 확충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토지 특정 오차가 보정돼 면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소록도에서 한세인들을 돌봤던 마리안누와 마가렛 수녀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들 두 수녀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기념관 건립은 물론 관련 자료와 공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올해 말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목표로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였던 마리안누와 마가렛 수녀는 지난 1960년대부터 소록도에 머물며 길게는 40여 년 동안 한세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덕충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 주민 158만 5천 원, 둔덕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3, 4, 5동 주민 37만 4,720원, 남면 장지마을 주민 25만 원, 광양 4동 32통 부녀회 2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둔전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돌산읍 도실마을 주민 12만 원, 소율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 남산 주문김치 선재석 10만 원, 전통 갓김치 김오키 10만 원, 3일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 10만 원, 여수시 서강동 4통 주민 10만 원, 쌍봉동 주은 금호아파트 303동 주민 7만 3천 원, 여수시 서교 3길 황복자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남도 음식거리 조성 공모 사업 준비에 도내 시군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를 남도의 대표 음식거리로 확장해 재단장하기로 하고
오늘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보성군과 영광군 등도 벌교 꼬막 정식과 굴비 등을 소재로 특화거리 조성을 준비하는 등 공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4년 동안 해마다 4개 시군을 선정해 각각 5억 원씩의 사업비를 1시군 1남도 음식거리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